내가 일하는 놀이공원 직원 중 절반만 연기자야. 저번에 올린 글을 읽었다면 알겠지만 기분이 꽤 상했거든. 그래서 댓글에 달린 의견들을 더 수용하고 몇 가지 시도해본 것도 있어. 나는 번화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아. 옆집에 성격 좋은 아줌마 한 분 사시는데 열혈 원예인이셔. 발코니는 물론 집안 곳곳에 화분이 즐비해. 몇 번 놀러가서 점심도 먹고 수다도 떨었던 사이라서 아마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실 분이야. 이른 아침부터 방문해서 월계 수입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놀란 눈치였어. 그래도 내 질문에 바로 화분 사이를 종종 걸음치며 다니더니 싱긋 웃으면서 푸릇한 싹이 난 줄기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어. 나는 고맙다고 말한 뒤 다음에 시간이 나면 왜 이런 부탁을 했는지 꼭 설명해드리겠다고 하고 자리를 떴어. 공원으로 출발하기 전 핸드폰으로 데일에게 연락했어. 데일의 번호는 오로지 비상일 때만 연락하는 용도지만 지금 상황을 고려한다면 약간의 삐딱선은 눈 감아줄 만하다고 생각했거든. 신호가 울리자마자 데일이 전화를 받았어. 무슨 일입니까? 역시나 무례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데일,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요? 데일이 내 말에 길게 한숨 쉬더니 말했어. 무슨 일입니까? 물어볼 게 있어요. 괴물들과 관련해서요. 알아야 할 게 있거든요. 꼭. 말끝을 흐렸어. 부탁해요. 마지막 말만큼은 단호하게 덧붙였어. 나 몰래 뒤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 건 아니겠죠? 데일이 낮으면서도 살짝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어. 아니요, 물론 그런 적 없어요. 말이 더듬더듬 나왔지만 자신있게 말하려고 했어. 제가 어떤 인간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요? 데일이 헷갈리는 것 같더니 곧장 눈치채고 말했어. 리아, 다른 사람 일에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던 거요? 그가 위협적으로 말했지만 그 안에서 체념한 톤을 느낄 수 있었어. 당신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매니저님을 괴롭힐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냥 요즘 들어서 좀 무서워서 그래요. 최근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괴물들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정체도 모르고. 그러니까 현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냥 일할 때 안심할 수 있게 몇 가지만 알고 싶어서 그래요. 부디 데일이 듣기에 내가 진심을 담아 감정적으로 욱한 것처럼 느껴지기만을 기도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기나긴 침묵이 이어졌어. 너무 길어서 혹시 이 인간이 전화를 끄는 게 아닌가 싶은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 좋아요. 알겠어요. 오늘 사무실로 와요. 오후 4시. 절대로 늦지 말아요. 당신이 원하는 걸 다 말해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군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날 좀 내버려둬요.
알았어요? 그럼요. 물론 거짓말이야. 너무 신나서 들고 있던 월계수까지를 막 흔들었어. 왜 계속 괴롭힐 것 같지? 데일이 덧붙이더니 또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 오후 4시 내 사무실입니다. 이따가 봅시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어. 공원에 도착했더니 다리우스가 직원용 출입구에서 날 기다리고 있더라. 어서 와요. 아직 잠이 덜 깼는지 졸음 가득한 목소리로 인사한 그가 길게 하품하더니 내 손에 들린 나뭇가지를 보고 덧붙였어. 그게 뭐예요? 이게 로렐이에요. 월계수요. 아, 디바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스크래치 씨의 우리로 향했어. 간호사는 우리가 없는 내내 한 자세로 서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멍하게 허공을 쳐다볼 뿐이었지. 가져온 월계수까지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우리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멈칫했어. 열쇠 한번 보여줄까요?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다리우스가 대답하더니 주머니를 뒤져서 열쇠를 꺼냈어. 그리고 그걸 간호사 앞에 들이댔지. 하지만 간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너머를 멍하게 쳐다볼 뿐이었어. 다리우스가 목청을 가다듬었어. 저기, 네가 이걸 내 목구멍에 쑤셔 넣었던 거 기억하니? 말투가 장난조에 가까워서 좀 어이가 없었어. 결국 다리우스는 열쇠를 치우고 내게 말했어. 이제 꺼낼 거죠? 나는 단호하게 고갯짓을 하고 우리로 다가가서 문을 열었어. 간호사는 미동도 없더라. 눈동자는 언제나처럼 공허했어. 다리우스가 내게도 들릴 정도로 침을 꿀꺽 삼키더니 간호사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어. 그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간호사의 목구멍에서 아주 낮고 끓는 듯한 신음이 나왔어. 다리우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간호사를 우리 밖으로 꺼냈어. 또 평소랑 같아졌네요. 다리우스가 말했어. 하지만 경계는 풀 수 없었어. 나는 내려뒀던 월계수 가지를 챙겼어. 다리우스와 눈빛을 교환하자 다리우스가 뒤로 물러났어. 우리 둘 다 긴장이 누그러지고 나서야 스크래치 씨를 꺼내러 갈 수 있었지. 다리우스는 내가 스크래치 씨 밥을 챙기고 쓰다듬는 내내 옆에서 구경했어. 스크래치 씨를 마침내 원래 우리로 넣고 나서야 우리도 앉을 수 있겠더라. 간호사는 아까 다리우스가 세워둔 유령의 집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아서 그녀를 관찰했지. 그래, 거기에 앉아서 수다 떨고 다 괜찮은 척하느라 시간을 꽤 보냈어. 한 번이라도 이 미심쩍은 놀이공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하지만 3시가 되자 데일과의 만남이 떠올랐어. 이제 진지해질 시간이야. 다리우스에게
조슈아와 있었던 일을 알려줬어. 그리고 곧 매니저와 만나기로 했다는 것도 알려줬지. 간호사가 준 열쇠를 달라고 하자 다리우스가 기꺼이 건네줬어. 매니저가 진짜로 공원 관련해서 대화하겠다고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혹시 우리가 여기저기 뒤지고 다닌 것도 알아요? 그가 물었어.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내가 놀이공원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데일에게 난 그저 호기심 많은 직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데일도 아마 이 열쇠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 다리우스에게 안심의 미소를 지었어. 이 열쇠는 혹시 사무실 안에서 맞춰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뭐 가서 어디 찔러볼 기회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러자 다리우스가 근엄하게 고개를 주걱거렸어. 행운을 빌게요. 그러더니 인상을 구기는 거야. 혹시 몰라요. 우리한테도 다 말하진 말아요. 항상 말 조심하고요. 왠지 데일에게 더 어울릴 법한 대사였지만 다리우스 역시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 걱정하지 말아요. 조심할게요. 다리우스를 안심시키고 할리우드 구역으로 향했어. 데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하고 가야 했거든. 할리우드 구역으로 넘어가자 나이든 디바가 중앙 광장 벤치에 앉아 있었어. 무심하게 하늘을 바라보던 디바는 내가 옆에 앉자 흠칫 놀란 표정이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월계수 가지를 건넸어. 디바가 가늘고 주름진 손으로 조용히 그것을 만졌어. 혹시 당신이 말한 게 이건가요? 아주 부드럽게 물었어. 하지만 디바는 대답이 없더라. 어울리지 않게 조용한 태도를 보이니까 문득 간호사가 떠올랐어. 디바가 공허한 얼굴로 나를 보더니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말했어. 어머, 안녕 자기. 오는 줄 몰랐잖아. 여기는 저주받은 곳인가요? 내가 속삭였어. 어제 올리버랑 나랑 대화할 때 로렐이라고 적었잖아요. 처음에는 당신 이름이 로렐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합으로 쓰이는 월계수잎이 로렐이더라고요. 부정탄 것을 정화하거나 저주를 풀 때 월계수잎을 쓰잖아요. 혹시 당신이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건가요? 공원도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자 디바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약하디 약한 월계수 가지를 꽉 잡고 반으로 쪼개버렸어. 계속해서 가지를 부러뜨리는 디바를 보는데 황당해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야. 그 와중에 디바가 낮게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 그 목소리는 점차 커져서 마침내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됐어. 그 못생기고 싸가지 없는 녀석. 그 못생기고 싸가지 없는 녀석. 그 못생기고 싸가지 없는 녀석. 디바는 그 말을 끝으로 갈기갈기 조각난 월계수가지를 힘껏 던졌어. 나는 힘없이 날아가
떨어지는 월계수 조각을 바라봤어. 디바는 낮게 꾸르륵 대는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눈가부터 녹아내렸어. 터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 없다. 데일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더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 그래도 노크는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먼저 두드렸어. 데일? 리아예요. 4시에 만나기로 했었죠. 내가 말했어. 들어와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문을 밀고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 책상 앞에 앉은 데일은 구부정한 모습이었어. 평소에도 데일이 활기찬 인간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음울해 보이더라고. 데일을 표현하자면 키가 작고 통통한 체격에 기름기 흐르는 금발이면 될 것 같아. 항상 면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다가 다크서클은 또 얼마나 심한지. 주로 긴 팔에 카고 바지를 입는데 둘 다 너무 크게 입어서 펄럭이는 수준이야. 어서 와요. 거기 앉아요. 그의 말이 뭉개졌어. 자기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면서 말했어. 인상이 구겨졌어. 취하셨어요? 솔직히 물어볼 것도 없었어.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을 때 이미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2병이 보였거든. 그중 1병은 반이나 줄었더라고. 조금요. 데일이 딸꾹질을 막으려고 입을 막았어. 나중에 다시 올까요? 매니저님이 좀 깨면요. 내가 물었어. 아니요, 가지 마세요. 그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요? 누가 봐도 집중하려고 애쓰는 게 보이더라. 네, 매니저님만 괜찮으시다면요. 여전히 확신이 없었지만 나는 의자에 바로 앉아서 목을 가다듬었어. 하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왜 오후 4시부터 취해 계세요? 내 말에 데일이 암울한 눈빛으로 나를 봤어.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진짜 내 모습 아닙니까? 혼자 상아탑에 올라가서 샴페인이나 처마시는 재수없는 상사요. 당신과 다른 직원들은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마시는 건 샴페인이 아니라 위스키잖아요. 내가 대꾸했어. 뭐라고요? 그냥 비유한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뭐가 상관이 있냐고. 당신은 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당신은. 그의 말끝이 점점 흐려지더니 데일이 표정을 찌푸렸어. 방금 할 말을 까먹은 것 같았어. 당신은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데일이 힘겹게 문장을 마무리했어. 데일의 행동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저기요, 매니저님. 저는 매니저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매니저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긴 힘들죠. 내가 알고 싶은 건 단지 놀이공원은 족가라고 해요. 데일이 갑자기 내 말을 끊었어.
지옥에 쳐넣든가 해야지. 당신이 지금껏 나 몰래 괴물들의 근원을 파헤치고 다녔다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순진한 척 연기하지 말라고. 데일이 마구 외쳤어. 나는 그런. 데일이 정확한 표현을 찾기 위해 말을 더듬었어. 내가 속을 줄 알고 나한테는 안 통해요. 그리고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데 어찌나 가까이 오던지 숨결에서 지독한 술 냄새가 느껴졌어. 그런데 내가 왜 내버려 두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절대로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야. 지금 그 말은 직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말이네요. 내가 끼어들었어. 그러자 데일이 새되게 웃더니 말했어. 아, 정말 리아 당신은 순수하기 그지없군. 정보라니. 데일이 잠시 정신없이 웃어대더니 다시 말했어. 진짜 파헤치고 다니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하는 건 빙산의 일각이거든. 이건 당신들이 알아내기에는 너무 큰 진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알아낼 순 없을 거야. 왜냐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알려주고 싶다고 한들 절대 그럴 수 없거든. 그럼 그 이유라도 설명해 줄래요? 그러자 데일이 고개를 저었어.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그의 얼굴이 풀어지더니 다시 내게 기대듯 앞으로 다가왔어. 하지만 하나는 알려줄 수 있죠. 이 놀이공원에서 내가 나쁜 역할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아주 작은 진실을. 침을 꿀꺽 삼켰어. 매니저님 때문에 저나 다른 직원들이 곤란해지지 않을 거라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곤란해지지. 하지만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가 의자 뒤로 몸을 기댔어. 눈동자는 다시 암울함으로 채워졌어. 젠장, 내 인생은 뭐 이딴 식인지. 그 순간 주머니에 넣어뒀던 열쇠가 기억났어. 재빨리 데일 사무실 내부에 있는 파일 캐비닛을 훑었어. 솔직히 다음에 할 내 행동이 죄책감을 불러오겠지만 그렇다고 그 행동을 후회한다고는 말하기 힘들어. 데일을 조금 더 취하게 한다면 아주 조금만 더. 그럼 한 번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까? 이번에는 행운의 여신이 내 편이었던 모양이야. 매니저가 내게 물었거든. 마실래요? 위스키를 가리키면서 말이야. 이걸 화주라고 하더군.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마시면 입이 불에 타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의 말에 내가 대답했어. 좋아요. 데일이 몸을 숙이더니 서랍장을 마구 뒤졌어. 그리고 얼마 안 가 아주 낡고 살짝 더러운 유리컵 하나를 찾아내더니 자신의 잔 옆에 놨어. 그리고 둘 다 채워서 내게 세 잔을 건넸어. 위하여.
잔을 올린 데일이 건배사를 고민하는 것 같았어. 지옥을 위하여? 내가 던졌지. 그러자 데일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 졸라 좋네. 지옥을 위하여. 이미 지옥에 온 것 같지만 뭐 어때요? 그 말을 끝으로 데일이 컵에 있던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키더니 바로 잔을 채웠어. 괜히 위심사서 좋을 거 없으니 나도 똑같이 따라했지. 자, 여기서 나에 관해 한 가지 알려줘야 할 게 있어. 나는 술을 잘 못 마셔. 맥주는 좋아하지만 그게 다야. 게다가 술을 마시면 오래 못 참고 다 개워내는 편이야. 첫 번째 위스키 잔에 이미 속이 미친 듯이 뜨끈해지는 게 느껴졌어. 두 번째 잔을 마시자 슬슬 흥이 돋더라. 갑자기 튀어나오는 내 키득거림이 전염성을 가졌는지 데일도 같이 웃기 시작했어. 내가 얼마나 이러는지 알아요? 키득대며 묻는 그의 말에 내가 고개를 저었어. 엄청나게 잃었어요. 진짜 슬픈 게 뭔지 알려줄까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사랑했던 남자가, 그 남자가 죽어가요. 그가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나예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들이 시켰거든요. 데일이 쌕쌕이듯 웃더니 갑자기 발작적으로 흐느끼기 시작했어. 벌써 세 번째 잔을 채웠어. 그들이 누구예요? 질문하는 내 말투 역시 꼬이는 게 들려서 걱정되기 시작했어. 가족? 그러자 데일이 의아한 듯 나를 바라보았어. 대체 어떻게... 아니, 됐어요. 맞아요. 하지만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더는 말해줄 수 없어. 안 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네 번째 잔을 채웠어. 그는 내가 잔을 비우는 것을 지켜보더니 그 잔마저 비웠어. 그리고 그대로 책상에 무너지듯 엎드렸어.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몸을 제대로 못 가누겠더라. 갑자기 속이 왈칵 뒤집혔지만 참고 또 참으면서 파일 캐비닛으로 향했어. 데일이 뻗은 기회를 제대로 사용해야 해. 캐비닛에 열쇠를 꽂는 것만 한참이 걸렸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기쁘게도 열쇠가 딱 맞았어. 잠금을 해제하고 서랍을 열자 피곤한 내 눈에 수많은 폴더가 들어왔어. 어찌나 정갈하게 정렬되어 있던지. 2020년 지출과 2020년 수익이 붙은 폴더 따위가 보였어. 다른 캐비닛에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래쪽도 살폈어. 놀랍게도 다른 캐비닛에는 딱 2가지만 있었어. 대체 언제 생산된 건지 가늠도 안 되는 나무 핸들이 달린 권총과 흑백 사진. 사진을 꺼내서 천천히 훑어봤어. 술에 절어서 집중하는데 너무 힘들더라. 사진 속 2사람은 옛날 복장을 하고 있었어.
남성과 좀 젊은 여성, 혹은 아직 소녀라고 부를 만한 나이였을까. 둘은 회색 배경 앞에 나란히 서 있었는데 대체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야. 나무는 눈에 익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남자와 여자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였어. 달걀 귀신처럼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눈, 코, 입이 모두 실종된 백지 같은 얼굴이었다고. 갑자기 속이 또 뒤집어지는 기분이 들었어. 아, 곧 토하겠구나 싶은 거야.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열었던 두 서랍을 잠갔어. 그리고 재빠르게 열쇠를 챙긴 다음 데일의 사무실을 뛰쳐나갔어. 할리우드 구역 광장까지 겨우 참고 달려가서 벤치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모든 것을 개원했어. 한 번, 아니, 두 번 토하고 나서야 옆에 있던 벤치에 겨우 앉을 수 있었어. 주변이 점점 캄캄해지는 걸 느끼다가 결국 눈을 감아버렸어. 부츠가 포장된 도로를 밟는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가 나를 안아올리는 것을 느꼈지만 저항하지 않았어. 물에 젖어버린 모래더미처럼 나를 어깨에 들쳐매는 것이 느껴졌어. 조끼가 내 살을 스치는 느낌이 꽤 불편했어. 그 누군가는 나를 벤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놨더라. 가는 동안 몇 번 눈을 떴지만 시야에 들어온 건 회색 바닥이 전부였어. 너무 어지러운 거야. 도로 색깔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점차 밝아지면서 모래가 보였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오래 들고 이동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다르고 나서야 나를 내려놓더라고. 눈을 깜빡이며 정신 차리려고 낑낑댔어.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었어. 정신 차리고 보니 나무 현관에 앉아있더라. 뭔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틀 전에 다른 직원들이랑 모였던 쌍둥이 협곡 포인트 술집이었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적대는 데 몸뚱아리를 지탱하는 남자 역시 익숙한 모습이었어. 물론 그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지만 말이야.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 그런 표정은 처음 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녀석은 항상 희죽거리고 있었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어. 어차피 알아듣기 힘들게 중얼거렸을 거야. 카우보이가 안타깝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어. 그런 표정 역시 처음 보는 거였어. 녀석이 손을 뻗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줬어. 차갑고 메마른 손가락이 내 얼굴을 타고 내려오다가 잠시 볼에 멈췄어. 왜 이 행동만 정확하게 뚜렷하게 기억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뇌리에 강하게 박혔어. 짙은 쌍꺼풀이 새겨진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잠에 들지 않으려고 애썼어. 아무래도 카우보이가 나를 보듬어주는 것 같았어.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남자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
곧바로 미첼의 목소리라는 걸 깨달았어. 이 자식아,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카우보이가 재빨리 몸을 일으키자 내 몸이 뒤로 훌렁 넘어가 버렸어. 미첼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가 내 발을 잡아 끄는 게 느껴졌어. 리아? 맙소사, 괜찮아요? 미첼의 목소리가 들렸어.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안 나왔어. 미첼이 나를 부축해서 차로 데려갔어. 주소를 제대로 말하려고 애쓴 지 5분 만에 제대로 말할 수 있었지. 미첼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 미첼 차 뒷좌석에서 뻗고 집에 가서도 소파에서 한참 자고 일어나서야 위스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더라. 이제 남은 건 지독한 두통이 전부야. 아직 집에 있는 미첼에게 데일과 했던 대화와 캐비닛에서 찾아낸 걸 알려줬어. 아직 조사에 진전은 없지만 분명히 일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둘 다 생각했어. 월계수까지 이야기도 해줬더니 미첼이 안 그래도 디바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로 보아 중요한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았어. 그렇다고 대놓고 이상한 의식을 진행할 순 없잖아요. 아직 두통에 시달리는 나를 배려한 미첼이 저음으로 조용하게 말했어. 디바가 월계수까지를 산산이 조각낸 이유를 대체 누가 알고 있을까요? 이것부터 알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 해결책은 그 다음에 생각하시죠. 데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 알아낼 걸로 확신했어요. 내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웅얼거리듯 말했어. 적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죠. 미첼이 끙 하는 소리를 내더니 말했어. 데일이 뭘 한다고요? 만취한 상태여서 아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데일 취향이 남자래요? 그 말에 내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 지금 내가 해준 말 중에서 그거 하나만 신경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내 말에 미첼이 쏘듯 말했어. 한숨이 나왔어. 데일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데 데일 본인도 누군가가 강요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미첼이 소파 쿠션에 몸을 묻더니 생각에 잠겨서 천장을 바라봤어.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줬거든. 그날 밤 미첼이 떠나고 데일로부터 전화가 왔어. 목소리가 정말 핵 당황한 데다 엄청 피곤한 것 같더라. 여보세요? 사고차 전화했습니다.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술은 거의 다 깼어요. 직장에서 그런 꼴을 보였다니 미안합니다. 혹시 내가 이상한 짓을 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같이 위스키 마시면서 매니저님 인생 이야기만 했어요. 그가 말을 멈췄어. 사실 그만 물어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말도 했습니까? 네, 했어요. 근데 제가 안 멈췄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튼 더는 알아낼 수도 없을 테니까 나도 걱정은 안 할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되 내 앞길에 방해만 하지 말아요. 그렇게 데일은 싹통바가지 없고 밥맛 없는 재수탱이로 돌아와 있었어. 아주 정중하게 데일에게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어. 다행히 내가 케빈이 뒤진 건 모르는 눈치였어. 그날 밤은 TV나 보면서 뒹굴뒹굴했지만 그 와중에도 자꾸 데일이 취중에 했던 말이 머리를 안 떠났어. 그리고 정확히 새벽 12시 12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게 맞아떨어진다면 아마 이 아이디어야말로 내가 짜낸 것 중에서 가장 천재적인 생각일 거야. 당장 내가 필요한 건 내 이성과 대화하는 거야. 무조건 그것부터 해야 해. 내가 일하는 놀이공원에 나오는 직원 중 절반은 연기자가 아니야. 내가 서부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고 언젠간 말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니? 그래서 아마 내가 역마차만 보면 환장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나는 상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마차를 직접 몰거나 마차 안에 앉아서 어디론가 가곤 해. 가끔 웃는 카우보이처럼 마차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카우보이가 좀 부러워. 놀이공원에서 처음 역마차를 발견한 순간부터 딱 한 번이라도 타보고 싶었거든. 보아하니 그 소망이 드디어 오늘 이뤄지려고 하나 봐. 그에 알맞는 대가도 이미 지불했어. 가슴과 배가 미친 듯이 아프지만 그럴 가치가 있는 경험이었거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줄게. 오늘 출근하기 전에 근처 편의점에 들러서 필요한 걸 좀 샀어. 맨날 파나마 모자를 쓰고 신경질적이고 통통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운영하는 작은 구멍가게야. 들어가면 되게 퀴퀴하고 오래된 느낌이 있는데 은근히 마음에 들어. 그리고 주인이랑 가끔 농담 따먹기도 하거든. 날 보고 사뭇 반가운 표정이더라.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손님이 많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 물론 오늘도 나랑 가게 주인 빼곤 텅 비어있더라. 선반에 있는 초코바 몇 개를 들고 계산대로 갔어. 그리고 계산대 앞에 나열된 담배 종류를 쭉 훑다가 결국 씹는 담배가 든 현란 한 통도 같이 계산대에 올렸어. 그걸 보더니 주인이 좀 놀랐는지 말하더라. 보통은 단백질 바나 음료수만 사가던 사람이. 그 말에 대답했어.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그 자체라고들 하잖아요. 그러자 아저씨가 재미있다는 듯 투덜대더니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어. 씹는 담배는 잠시 들어서 열심히 보더라고. 남자친구 사다 주는 모양이지? 대충 찍은 눈치로 말했어. 전혀요. 사실 제가 하려고 사는 거예요. 영 모자라더라고요. 농담하듯 말하니까 아저씨도 고개를 저으며 클클댔어. 봉지에 담긴 물건을 챙긴 다음 집에서 채찍이랑 기타 필요한 물건을 챙긴 후 월계수까지를 더 얻으려고
옆집으로 향했어. 계속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공원으로 출발할 때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 남아있었어. 네이선과 대화하는 것. 새벽 6시에 스크래치씨 봐준 다음 쌍둥이 협곡 포인트로 이어지는 직원 출입구를 몰래 통과할 땐 솔직히 내가 봐도 나 좀 스토커 같더라. 아무튼 멀리서 역마차 소리가 들렸어. 그들이 가까워질 때까지 구역 입구에서 기다리기로 했어. 드디어 마차가 보이자 나는 네이선을 향해 손을 마구 흔들었어. 역시 언제나처럼 마차에 앉아있더라. 아, 근데 저 멀리서부터 나를 발견한 네이선이 어이없다는 듯이 누나를 막 굴리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 누가 봐도 네이선은 날 마주친 게 반갑지 않은 얼굴이었어. 하지만 그런 게 대수냐. 네이선 앞에 뛰어들어서 내가 치이지 않도록 말을 멈췄어. 그에게 씩 미소 지으면서 다가갔지.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무미건조한 인사. 혹시 오늘은 저랑 좀 대화할 이사가 있나요? 네이선이 나를 향해 몸을 숙이자 곧장 그 썩은 냄새가 내 콧구멍을 후벼대기 시작했어. 어디 내 얼굴을 보고 직접 말해보시죠. 거의 으르렁대듯이 말하더라니까. 얼굴을 보아하니 내가 당신 길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네요. 내가 말했어. 그러자 네이선이 표정을 구기더니 말했어. 놀랍군요.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각도 못하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였군요. 말투가 좀 매니저님이랑 비슷하시네요. 내가 다시 말했어. 데이를 언급하자 네이선이 바로 반응하더라.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흡사 신생아가 울기 직전에 얼굴을 꼬깃꼬깃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니까. 하지만 신생아와 달리 네이선은 참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감정을 꿀꺽 삼키더니 다시 고삐를 마구 휘둘렀어. 한숨이 푹 나왔어. 입구 표지판 옆에 주저앉았지. 네이선은 크게 원을 그리며 돌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여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 차라리 내 옆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리우스나 미첼이 곧 출근할지도 몰라. 여직원들이 먼저 출근하면 더 땡큐고. 애니나 맥신이랑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대체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안 나. 15분이나 지났을까? 온갖 생각이 가득했던 내 머리가 바닥을 차는 발굽 소리에 다시 맑아졌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가오는 역마차를 향해 걸어갔어. 이번에는 네이선이 확실히 짜증난 표정이었어. 초코바 조공이면 조금 생각을 바꾸시겠어요? 집에서 몇 개 챙겨왔는데. 어깨에 맨 가방을 으쓱하면서 물어봤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자 네이선이 끙하더니 말했어. 젠장 더럽게 끈질긴 사람이군.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자 네이선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 귀찮게 하지 마시오. 진심입니다. 당신이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시도라도 해보자고요. 제발요.
애원하듯 묻는 내 외침에도 네이선은 그저 고개를 젓더니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어. 그가 다시 돌아올 무렵 이번에는 역마차가 내게 다가왔어. 그걸 보고 벌떡 일어났지. 이번에는 네이선이 내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에 마차를 멈춘 거 있지? 그러더니 잠시 고민하다가 옆에 빈자리를 고개짓했어. 타요. 어찌나 퉁명스럽게 말하던지. 진심이죠? 그러자 네이선이 눈동자를 굴렸어. 빨리 마음 바뀌기 전에. 더 기다릴 것도 없었어. 나는 재빨리 마차에 올랐어. 뭐라도 꽉 잡는 게 좋을 겁니다. 네이선이 말하더니 고삐를 내리치며 말했어. 그러자 말들이 길게 울더니 가볍게 뛰기 시작했어. 모래가 깔린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마차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 와, 안 믿어지더라. 내가 그 역마차를 타고 있다니. 진짜 죽여줬어. 그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쿨한 척 연기하며 물었어. 이러나 저러나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을 것 아닙니까? 그냥 빨리 해치우는 게 낫죠. 네이선이 대답했어. 그리고 항상 마차 타보고 싶어 했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말아요. 매일 역마차만 뚫어지게 보는 거 다 봤으니까. 그 말에 당황해서 막 웃었어. 맞아요. 사실 팬이에요. 그리고 찰나의 순간 네이선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쳐가는 걸 봤어. 직접 운행하다 보면 그렇게 좋지만도 않습니다. 네이선이 눈을 내리뜨더니 다시 나를 보면서 말했어.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있죠? 그의 질문과 함께 엄습한 불안감에 침을 꿀꺽 삼켰어. 일단 가족 경영이라는 거요. 그리고 당신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며 제가 그걸 돕고 싶어요. 그리고 의심 가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게 뭔데요? 네이선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 어제 대일과 대화를 좀 했어요. 그때 되게 취한 상태였죠. 말을 횡설수설한 탓에 알아서 이해해야 했어요. 제 생각에는 당신과 대일이 한때 아주 긴밀한 사이였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대일이 당신에게 역마차를 담당하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죠. 역마차의 일부가 되어가는 거요. 네이선이 몸을 뒤로 기대더니 냄새나는 담요를 어깨에 꼼꼼하게 둘렀어. 마지막 부분은 사실입니다. 전부 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도 그것 이상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 말에 좀 놀랐어. 분명히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 그래도 아는 게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이선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제발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로요. 막 고집 부릴 수밖에 없었어.
내 말에 고삐를 잡고 있던 네이선의 손에 힘이 들어가더니 한숨 소리가 들렸어. 초코바 있다고 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가방에서 잡히는 대로 초코바를 꺼냈어. 그리고 포장을 까서 그에게 건넸어. 네이선이 초코바를 크게 베어물더니 오물오물 씹기 시작했어. 곧 표정도 부드러워졌지. 고마워요. 이렇게 단 걸 먹어본 지 벌써 얼마나 됐는지도 기억도 안 나네요. 마지막으로 마차에서 내렸을 때였던 것 같군요. 이제 굳이 물 먹지 않아도 되는 몸이 되었어요. 그래도 맛있는 걸 먹으니 좋긴 하네요. 이제 곧 뭐라도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지만 네이선의 말은 끊지 않기로 했어. 필요한 만큼 시간이 들더라도 알아서 하는 게 좋으니까. 데일은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냥 친구였죠. 졸업하고 나서 우연히 연락이 닿아 커피나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로에게 빠져버렸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내게 데일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넘치고 사색에 잠긴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신비한 분위기도 있었죠. 하지만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정말로 배려가 넘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누굴 만나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데일은 진심으로 나를 아껴줬죠. 그렇다고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데일에겐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그는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이었어요. 데일이 막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 매니저가 됐고 당시 나는 백수였어요. 그래서 데일이 나를 고용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상사라는 게 이상하게 비칠 수도 있지만 정말 좋았어요. 그때 우린 누구보다 행복한 커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데일이 폐장 시간이 지나도록 내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기다리더군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요.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무 슬퍼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데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앞으로 내가 다른 일에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연기자였어요. 이유를 묻자 지시가 내려와서 따라야 한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땐 그게 왜 그렇게 슬픈 일인지 몰랐어요. 물론 보직이 갑자기 바뀌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그게 얼만한 일인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데일은 그만 이야기하자고 했고 우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동거 중이었어요. 데일의 행동은 집에 가서도 이상하고 우울했습니다. 대체 뭐가 그리 거슬리는지 알 수 없어서 미칠 노릇이었죠. 어쨌든 그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도 굳이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부터 데일을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데일은 꽤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함께 헤쳐나가자고 내가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데일의 대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데일은 안다고, 그래서 더 미안하다고 대답했어요.
내게 계속 용서를 빌었죠. 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데일이 나를 역마차로 데려갔습니다. 전에도 봤던 거였어요. 원래 다른 마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군요. 그 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데일은 그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뒀다고 했지만 나도 나름의 위혹이 생긴 터였습니다. 데일은 이제부터 내가 새 마부라고 했어요. 마차를 몰 줄 모른다고 말하자 데일은 금방 깨우치게 되리라고 대답했어요. 데일의 말이 옳았어요. 데일이 마부역을 소개해주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콜라병을 꺼내서 주는 겁니다. 가볍게 목이라도 축이라고 준비했다는 말에 나는 고맙다고 인사한 후 그걸 마셨어요.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데일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가슴을 찢어버릴 정도로 참혹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곧바로 그를 다독였죠. 하지만 데일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었습니다. 함께 마차의 마부석에 앉아서 그가 우는 내내 껴안아 주었어요. 그 와중에 콜라를 다 마셨습니다. 그때 맛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병을 비운 것을 본 데일이 병을 가져가더니 가만히 병을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진심으로 미안해.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자 데일이 내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네요. 데일이 내게 독을 먹였다는 걸 안 건 한참 후였어요. 그를 믿었으니까요. 난 내 목숨을 걸고 그를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경련이 오고 모든 게 핑핑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아니야, 데일이 나를 공경에 빠뜨릴 리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마차를 떠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마차에서 내려가려고 할 때면 즉시 속이 뒤틀렸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위해 자리를 떠나는 것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 힘들어졌죠. 마치 저주가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나는 공원을 떠날 수 없게 되었어요. 2년이 지나자 쌍둥이 협곡 포인트를 나갈 수 없게 됐죠. 그리고 3년 전 당신이 이곳에 취업하기 직전부터 더는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말이나 마차와 관련이 없는 일로 자리를 뜨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네이선이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어. 데일이 왜 내게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도 원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시킨 거겠죠. 하지만 대체 누가, 어떻게, 아니, 도대체 왜? 그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어.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셀 수 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꺼내줄게요. 내가 호언장담했어. 최근 들어서 많은 걸 알아냈어요. 그것들을 잘만 연결하면 당신을 도울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요. 알았죠? 그러자 네이선이 부드럽게 미소 짓더니 고개를 저었어. 아니요. 고맙지만 난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난 여기를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네이선의 목소리가 사그라들듯 조용해졌어. 내가 다시 말하려 하자 그가 내 말을 막았어. 정말로요. 이렇게 속삭였어. 말이 천천히 속도를 늦추자 네이선이 고삐를 내려 무릎 사이에 꼈어. 그러자 양손으로 어깨에 두른 냄새나는 담요를 걷더라. 담요 아래로 드러난 그의 셔츠는 낡고 얼룩진 데다가 구깃구깃했어. 그가 셔츠 버튼을 풀더니 가슴을 드러냈어. 처음에는 피부가 화상이라도 입은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셀 수 없는 큼직한 물집이 뒤덮고 있는 거야. 마치 서로가 서로를 뒤덮고 생겨난 것 같았어. 정말 징그럽고 기이한 광경이었지만 무엇보다 너무 아파 보였어. 이건 언제부터 이런 거예요? 마차에서 내릴 때마다 생겨요. 네이선이 다시 버튼을 잠그고 담요를 몸에 감았어. 물집이 터지면서 천에 스며드는 걸 보자니 나도 모르게 구역질이 치밀었어. 분명히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조차 내 목소리에 묻은 절망이 느껴졌어. 없는 것 같아요. 네이선이 다시 고삐를 잡고 말을 출발시키더니 말했어. 이럴 줄 몰랐지만 당신과 대화해서 즐거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게 참 오랜만이거든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것을 잊고 살았어요. 말했지만 더는 목마름이나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니까요. 이 느낌을 뭐라고 할까요? 무감각하다? 내가 겪는 이 변화의 과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신경을 끄는 거죠. 나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마땅한 대답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물어봤어. 혹시 데일 부모님이 두 사람을 반대했나요? 데일에게 강제한 인물이 혹시라도... 네이선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어. 아닐 거예요. 반대했다고 한들 내색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만난 적이 몇 번 없어서 확실하진 않네요. 그 담요는 어디서 난 거예요?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옆에 있었어요. 데일이 준 거겠죠. 콜라 안에 뭐가 들었는지 혹시 짐작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나 역시 공원에 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만 알 뿐이죠. 네이선이 말을 잠깐 끊었다가 이었어. 조금만 더 내 말동무가 되어줄래요? 당연히 오케이 했지. 앞선 이야기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눈 후 네이선이 재미있는 걸 보여주겠다며 말을 빠르게 달렸어. 그리고 더 빠르게 달렸지. 어찌나 빠른지 쌍둥이 협곡 포인트를 아주 날아다녔다니까. 둘 다 정신줄을 놓아가고 있었어. 특히 나는 웃느라 뒤질 뻔했어. 진짜 미친 듯이 재미있는 거야. 와, 그 마차 최고 속도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알면 다
다들 깜짝 놀랄 거야. 찬 공기가 내 얼굴을 치고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게 생생하게 느껴졌어. 진짜 재밌긴 했는데 더는 의자에 못 붙어 있겠더라. 처음에는 네이선이 자기 팔을 잡고 버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마찰을 조종하다 보니까 내가 잡고 있으면 방해가 돼서 놓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 자꾸 옆으로 슬슬 미끄러져서 네이선에게 속도를 줄여달라고 말하긴 하는데 말 속도가 느려질 무렵에 나는 이미 떨어지고 없는 거야. 먼지 투성이인 바닥에 뒹구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땅에 배치기 한 다음에 옆으로 좀 밀려났어. 덕분에 자갈 깔린 길에 셔츠가 좀 찢어지고 상처가 나버렸지 뭐야. 낙차하면서 턱에도 상처가 생기고 나중에 봤더니 쇄골이랑 엉덩이 배에 할 것 없이 온통 멍투성이가 됐어. 괜찮아요? 네이선이 다급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이 계속 달리고 있는 탓에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 괜찮아요. 부디 그가 내 말을 듣길 바라며 크게 외쳤어. 이제 그의 사정을 알게 됐으니 나 때문에 마차에서 내려오게 할 순 없잖아. 다시 일어나는데 한참 걸렸어. 온몸이 아파서 끙끙대며 겨우 바닥에 앉은 나는 셔츠를 올려 까진 곳을 확인했어. 그때 갑자기 얼굴 앞에 손 하나가 나타났어. 고개를 들자 웃는 카우보이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재빨리 셔츠를 내리고 손을 잡자 카우보이가 나를 일으켜줬어. 와,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아픈 기색을 참지 못하고 말했어. 어떻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맞춰서 나타나는 거야? 물론 의미 없는 말이었어. 카우보이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미소 짓더니 내게 모자를 들며 몸을 돌려서 걷기 시작했어. 잠깐만. 내 목소리에 카우보이가 멈추고 나를 기다려줬어. 재빨리 가방을 뒤져서 아까 산 씹는 담배가 든 통을 꺼냈어. 네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좋을지 몰라서 사봤어. 항상 내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움의 표시로 주고 싶어. 덤벙대는 나를 네가 도와준 것만 해도 벌써 셀 수 없잖아. 통을 내밀자 카우보이가 조심스럽게 잡더니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 잠시 놀랐다는 표정으로 통을 보더니 주머니에 넣는 거 있지? 웃음이 나왔어. 한동안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의 입가에서 검은색 침이 흘러나오는 게 보였어. 보고 있자니 빠져들 것 같았어. 그때야 번뜩 생각났어. 다시 가방을 열어 새로 받아온 월계수까지를 그에게 보여줬어. 혹시 이게 뭔지 알아? 갑자기 카우보이 눈이 커졌어. 그리고 손을 높이 들더니 내 손에 쥐어진 가지를 냅다 쳐내는 거야. 월계수까지가 힘없이 떨어지는 걸 봤어. 카우보이가 내게 고개를 돌리더니 항상 보이는 그 웃음을 보인 채 모자 인사를 하더니 다시 가버렸어. 이쯤 되니 괴물들이 월계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네이선에게도 보여줄까? 하지만 한번 마차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집에 가고 싶어지더라. 상체가 지끈거릴 정도로 아프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내일은 출근 안 할 거야. 하루 쉬면서 회복하는 대신 다리우스에게 스크래치씨 밥 좀 챙겨달라고 해놨어. 그래도 다른 이야깃거리가 아직 남았으니까 조사가 더디더라도 그 이야기로 시간은 끌 수 있겠다. 사실 네이상과의 대화로 뭘 얻어낸 건지 잘 모르겠어. 다만 정말 안타까웠어. 이미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를 도울 방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어. 자, 그럼 난 이만 턱이랑 어깨 얼음찜질을 좀 해야 해서 진짜 미친 듯이 아파. 그래도 마차를 탔던 것만큼은 후회 없어.